네, 안녕하세요. 다비드입니다. 오늘 경매에 대해서 얘기해 볼 컨텐츠는 경매 이거 없이는 절대 하지 말자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경매를 임하시는 초보분들이나 재테크 목적으로 한번 알아보시는 분들의 특징이 뚜렷한 목적을 안 갖고 무턱대고 경매를 시작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즉 무엇이냐? 내가 언제 이 경매 물건을 낙찰을 받고 언제 엑시트를 할 것인지에 대한 꼼꼼한 준비가 필요한데 그것이 없다는 것이죠. 이런 세부적인 목적 없이 경매에 덜컥 낙찰을 받았다가 낭패를 보신 분들을 덜어 보기 때문에 오늘은 절대 이것 없이 경매에 임하지 말자라는 컨텐츠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목적이라고 했죠. 첫 번째 목적은 이제 네 가지가 있습니다. 경매를 임하는 분들을 이제 세부적으로 나눠 봤었을 때 첫 번째, 바로 시세 차익의 목적. 내가 1억에 사서 낙찰을 받아서 2억에 팔겠다라는 것이죠. 뚜렷한 어떤 기간과 수익률이 있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임대 목적으로 할 것인지, 이것을 내가 경매를 사서 파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월 임대료를 통해서 현금을 창출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 아니면 세 번째, 내가 이거 경매를 사서 취득을 해서 이것을 어떤 가격에 팔거나 아니면 계속 개발을 해서 부동산의 가치를 올릴 것인지, 네 번째는 내가 직접 거주를 할 것인지, 이 네 가지에 대한 목적에 따라서 경매의 플레이도 다 달라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세 차익의 목적은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이 이기 때문에 항상 내가 세전 수익률과 세후의 수익률을 이제 비교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즉 내가 1억에 사서 2억에 팔았지만 내가 주택을 양도를 했는데 60%의 양도소득 세율에 걸렸다. 즉 1억의 수익이 났지만 사실은 6천만 원은 세금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겠죠. 내가 개인으로 할 것인지 법인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보유기간을 얼마까지 갖고 할 수 있어서 양도소득세율을 줄일 수가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알 수가 있고요. 또 주택으로 할 것인지 상가로 할 것인지 토지로 할 것인지 여기에 따라서도 플레이가 다 달라질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부동산에서는 이제 양도소득세가 워낙 세기 때문에 수익률에 좌지우지하는 것이 주식이나 어떤 예금 이런 것들은 사실은 세금보다도 어떤 수익률 자체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지만, 부동산 같은 경우는 세금으로 실질적으로 세전 수익률과 세후 수익률의 차이가 너무나도 커지기 때문에 항상 첫 번째는 양도소득세를 계산을 하고 나서 내가 경매에 임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시세 차익 목적에서 실질 수익률이 중요하다. 즉 내가 이 낙찰 가격과 매도 가격의 차이가 수익률이 아니라 세금 떼고 못 떼고 다 떼고 차 떼고 포 떼고 그 다음 실제로 내가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그 수익률이 진짜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거 개념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연수익률과 절대적인 수익률, 이것도 상당히 따져봐야 된다. 즉 내가 1억에 세금을 떼고 수익이 났는데 이것이 6개월 만에 얻은 수익인지 아니면 3년 만에 얻은 수익인지에 따라서 연환산 수익률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즉 내가 원금이 1억이고 수익이 1억이 났다라고 하면 이것이 3년이 걸렸을 때는 사실 100% 수익이 아니라 연환산을 봤었을 때는 나누기 3으로 해서 33%의 연환산 수익률이 이제 가중평균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나눠봤었을 때는 33%의 수익률이라고 구할 수가 있는데, 수익률이 이게 여담이지만 구하는 방식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선은 그냥 나누기 3으로 해서 33%의 수익률이라고 단순 가정을 할 수가 있는데, 6개월 만에 만약에 내가 1억의 수익이 났다. 그러면 이거는 연환산이 2배니까 200%가 아니라 400%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 더 6개월 동안 또 이런 투자를 하면 나는 2배의 수익이 아니라 2배에서 4배의 수익률까지도 낼 수 있기 때문에 연환상 수익률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이 연환상 수익률이 왜 중요하냐면 나의 기회비용이 있습니다. 경매하는 사람은 경매만 하고 예금 넣는 사람은 예금만 넣고 코인하는 사람은 코인만 하냐. 물론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분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경매를 하지 않았을 때는 이 돈을 어떻게 했었을지, 내가 일반 부동산 매매를 했을 수도 있고 주식 투자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내가 이제 이번에는 경매로 수익을 냈고 다음에는 내가 코인으로 수익 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하려면 수익률과 기간을 같이 따져봐야지 내가 실제로 경매 대신에 코인을 해서 더 잘 됐는지
아니면 주식 대신에 경매를 해서 더 월등한 수익률을 얻었는지에 대한 기준이 될 수가 있고, 이런 나의 목표 수익률이 정확해야지만 어떤 경매를 처음에 임하고 낙찰을 받기 전에 꼼꼼한 수익률을 계산할 수가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엑시트 전략을 반드시 세우자입니다. 이것도 시세 차이 목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즉 내가 2020년도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9월 달에 낙찰을 받을 계획이 있다 라고 했었을 때는, 내가 이제 법원을 가서 낙찰을 받은 날로부터 과연 엑시트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즉 내가 보통 저 같은 경우는 플레이를 어떻게 하냐면, 보통 6개월에서 길면 한 2년 정도까지 이제 기간을 잡고 좀 가는 것이고, 첫 번째는 너무 이제 경매에 들어가서 너무 길게 끌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결과를 빨리빨리 내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내가 낙찰을 받고 나서 엑시트를 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부동산이 상승세일 때는 상관이 없지만 하락일 때는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엑시트를 좀 빨리빨리 해서 회전을 키워줄수록 이렇게 어떤 장기적으로 부동산이 하향하는 기간에는 그런 영향을 좀 덜 받고 엑시트를 쉽게 할 수 있지만, 만약에 내가 3년, 5년이 지났다. 내가 아무리 절반 가격으로 샀다고 하더라도 3년, 5년 동안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져서 반토막이 됐다. 그러면 그때는 내가 수익률을 내지 못하고 그냥 원금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낙찰을 받기 전에는 엑시트를 6개월로 갈 것인지 2년을 갈 것인지 1년을 갈 것인지, 아니면 뭐 시세 차익 목적 외에는 더 길어질 수 있겠지만 시세 차익 목적으로 내가 경매에 임한다고 하면 반드시 엑시트를 언제 할 것인지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야 되고, 물론 내가 협상으로 한다. 만약에 뭐 지분권이 있는 그런 경매 물건을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공동 지분 소유자들과의 협상이 원활하게 될 때는 사실은 뭐 일주일 만에도 될 수가 있고 몇 달 만에 될 수가 있지만, 이런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이 되지 않았을 때는 여러 가지 뭐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이 되고 나서 이제 다시 그 공유물 분할에 대해서 전체 그 매각을 경매에다 넣을 수가 있는데, 이랬을 때는 좀 길어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엑시트에 대한 부분이 딱 내가 뭐 3개월, 6개월 목표가 드는 것이 아니라, 협상이 잘 됐을 때는 3개월, 안 됐을 때는 1년, 이렇게 어떤 시나리오별로 엑시트 기간을 나눠 놓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거 없이는 하지 말자. 목적 중에서 두 번째, 임대 목적으로 경매를 임할 때입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은 이제 좀 장기적인 흐름을 보는 겁니다. 1, 2년, 6개월이 아니라 내가 매달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수익률. 그러면 내가 처음에 낙찰을 받았던 그 원금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억은 내 원금이 될 것이고, 내가 1년 동안에 받게 될 그 월세 수익이 만약에 총 1,000만 원이 된다라고 하면 10%의 연한상 수익률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이거를 보증금을 좀 크게 받고 월세를 좀 낮춘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 보증금을 활용해서 내가 또 다른 경매 물건을 낙찰받아서 거기서 또 다른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시기마다 좀 다릅니다. 어떤 내가 받은 물건이 있는 뭐 상가라든지 아파트가 월세가 좀 잘 받을 수 있는 것이면 그랬을 때는 이제 월세 수익을 좀 높일 수가 있고요. 어떤 부동산의 경기 시세라든지 아니면 주변의 입지가 월세를 좀 크게 받기 힘들다라고 했었을 때는 보증금 통해서 또 어떤 여러 가지 플레이를 해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내가 이것을 경매를 통해서 물건을 받은 다음에 취득을 해서 개발을 했었을 때입니다. 그러면 내가 주로 이런 플레이는 보통은 이제 건물에 올라가기 전에 뭐 토지로 낙찰을 받거나, 아니면 건물을 올라가는 중에 이것이 이제 건물주가 좀 사정이 안 좋아져서 그 자체가 이제 나온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사서 내가 그냥 팔았을 때는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데, 단기간 내에 토목공사만 기본적으로 해서 했었을 때는 또 가격이 많이 올라갑니다. 즉 토지를 그대로 팔았을 때의 수익률과 기본적으로 토목공사를 해서 이거 토지에서 다른 용도 변경을 하고 나서 팔았을 때의 수익률은 어마어마하게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본적으로 공사에 대한 대금에 대해서는 지식이 조금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산 토지를 이 정도 평수에서
토목공사 했었을 때는 얼마가 들고, 또 토목공사 이후로 건물까지 올렸을 때는 어떻게 되고, 또 이것을 분양을 할 것인지 아니 임대로 놓을 것인지, 여기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번째로서는 내가 직접 거주를 할 목적이죠.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앞에 봤던 1, 2, 3번은 사실은 가격, 낙찰을 얼마나 싸게 받냐가 중요할 수 있는데, 내가 직접 거주는 당연히 싸게 사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입지가 더 중요합니다. 즉 내가 살려고 하는 거고, 나는 좀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교통도 좋고 회사와도 가깝고 아니면 아이들 키우기 좋은 곳에 잡아야 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렇게 좋은 곳에서 시세보다는 싸게 살 수 있으면 금상첨화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접 살려고 하는 목적이라고 하면 입지가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때는 임장을 더 자주 가봐야 되고, 주변에 뭐 마트가 어디에 있고 뭐 아파트 근처에 편의시설 뭐가 있는지를 상당히 평소보다 더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초보자분들 이것 없이는 절대 경매에 임하지 말자, 즉 목적을 뚜렷하게 잡고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인 전략을 세우고 나서 입찰에 들어가자라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